이제 가시려고요? 더 계시다 가시지. 이 한마디에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말 더 있으라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하는 인사일까요? 75세 김정수님의 고백입니다. 요즘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 특히 예고 없이 오시는 분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야박하다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네. 40년 넘게 이웃들에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해오신 정수 어르신의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78세 이만기님은 예전엔 손주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좋았는데 이젠 2시간만 지나도 머리가 아프고 피로가 몰려와 하고 털어놓으셨지요. 81세 박순자님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방문객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있으면 저녁 약 먹는 시간도 어긋나고 일찍 자려는 계획도 망가져. 그런데 이제 가보세요라는 말이 차마 안 나와요. 우리 때는 손님을 내쫓는 건 큰 결례였으니까.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힘들어도 웃으며 대접하는 게 미덕이라 배웠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에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생활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밤 8시만 넘으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늦게 자면 다음날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사람들이 집에 오는 건 반갑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부담스럽다. 갑자기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에 계획했던 일과가 망가질 때가 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누군가 자주 찾아와 주지 않아서 서운하신가요? 하지만 명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독이라고 불리던 그 시간이 사실은 평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평화는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 됩니다. 사람을 덜 만나도 외롭지 않은 삶, 조용해도 풍요로운 마음.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인생 지혜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처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이야기들이 매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9세 박성수님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셨습니다. 박성수님은 은퇴 후 66세가 되던 해부터 동네에서 꽤나 활동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이상 전화를 돌리고 아침엔 공원 산책 모임, 점심엔 지역 복지관 식사, 저녁엔 가까운 친구 집에서 막걸리를 한잔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있는 기분이 나지 않겠어? 라며 만남을 인생의 활력소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박성수님은 이유 없이 지치는 느낌을 자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무겁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눈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며 불편한 기분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농담처럼 시작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며칠 후 다른 사람에게 박성수님이 당신 흉봤다더라고 전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성수님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건 그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써왔는가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친절해야 했고 빠지면 눈치 보였으며 불편한 이야기도 웃으며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했던 관계가 오히려 그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박성수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매일 나가던 모임을 줄이고 전화를 걸기보다 책을 집어들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당에 핀 꽃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느낀 평화는 그 어떤 친구의 말보다 더 깊고 잔잔했습니다. 그 이후 박성수님은 고요한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외롭지 않다는 것, 오히려 내면이 채워지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진짜 삶의 질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진짜 외로워서일까? 아니면 외롭지 않다고 믿고 싶어서일까?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파장을 정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박성수님처럼 외부의 자극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 중 하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오히려 오해를 낳을 때입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윤경자님은 그 사실을 은퇴 후 뒤늦게 배우게 되셨습니다. 75세 윤경자님은 아주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공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따금 그들끼리 근처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윤경자님은 그 시간들이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외롭지 않고 뭔가 삶이 활기차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평온함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임 중 한 회원이 손자의 취업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자 윤경자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좀 버티질 못하잖아요. 그래도 잘 되겠죠. 인물이 좋으니까. 아무 악의 없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회원이 불쾌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윤경자님이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경자님은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해를 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윤경자님은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되뇌셨습니다.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괜히 입을 열었나 봐. 그때부터 윤경자님은 말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친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멀어지기도 하는 게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실감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미소 짓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안정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윤경자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노년의 사회적 활동에서는 말의 경계와 표현의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그것이 오해로 전달되면 관계는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느긋하게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윤경자님처럼 한 발 물러서서 듣고 가볍게 지나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말로 인한 상처도 관계의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노년의 관계는 화려하고 빈번할 필요 없습니다. 오해가 없고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이 서로를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봉란님은 이웃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며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은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퇴직한 68세 이봉란님은 단지 내 이웃들과 매우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매주 이봉란님 댁에 와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또 다른 이는 점심을 함께 하자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로부터 잊히지 않은 듯한 그 느낌이 좋아 고마웠고 그렇게
이웃들의 방문을 늘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란님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던 날에도 누군가 벨을 눌렀고, 쉬고 싶은 오후에도 전화벨이 울리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친근함의 표현이라 여겼지만 이복란님에게는 사적인 시간조차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졌고 자꾸만 소파에 누워 있으려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웃 중 한 분이 요즘 왜 이렇게 집에서 안 나오세요?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이 복란님에겐 책임감을 강요하는 듯 들렸고, 그날 이후로 아예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마음이 지쳤고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가벼운 우울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제서야 이복란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복란님은 하루에 최소 1시간은 휴대폰을 꺼두고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복란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주 마주하면 피로가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꼭 필요합니다. 관계는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쉴 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다가설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복란님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타인에게도 그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세대 간의 생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은자님은 손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오히려 거리를 둔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셨습니다. 74세 이은자님은 부부,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 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원래는 혼자 사시던 분이셨지만 아들의 권유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함께 살게 되었을 땐 기대도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린 시절 예쁜 입으로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오던 그 모습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자님은 아침에 손녀가 등교하면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시간에 맞춰 간식도 준비하셨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오면 반갑게 말을 걸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산책도 나갔습니다. 은자님은 손녀와의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처음엔 손녀도 다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점점 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은자님이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간섭하려 할 때면 할머니,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라며 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은자님은 가슴 한구석이 쿡쿡 아프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들이댄 건가?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중재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손녀가 친구들에게 이은자님을 잔소리 심한 할머니라고 소개했다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충격이 컸고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은자님은 손녀의 방문 앞에 잠시 서 계시다가 조용히 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후 은자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손녀를 덜 챙기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만 준비하고 손녀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손녀가 집에 돌아와도 어서 와, 수고했어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한 이후 손녀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가 먼저 다가와 할머니, 이거 같이 먹을래요?
라며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은자님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옆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는데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두께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이후 손녀는 가끔씩 이은자님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주말엔 다시 공원 산책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자님의 이야기는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지나치게 다가섰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손녀를 사랑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사랑이 상대에게는 통제로 느껴졌을 수 있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애정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손녀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있어주는 것, 간섭보다 배려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이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까이 있지만 얽매이지 않고 함께 있지만 침범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바로 건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순간 그 도움이 지나쳐 서로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성우님은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안성우님은 75세로 은퇴한 후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은 가까운 신도시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과 육아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안성우님은 감격하셨습니다. 한없이 작고 귀여운 생명체가 품에 안기는 그 감정은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육아를 부탁했을 때도 그는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안성우님은 평일 중 3번 이상 손주를 돌봤고 어떤 날은 아들이 야근을 해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았고 안성우님은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말없이 감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무료 보육 서비스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씁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순간은 손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조용한 집에서 TV를 보던 안성우님은 손주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사진을 휴대폰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문자엔 아버지, 오늘은 친구들 초대해서 조용히 했어요. 사진 보세요라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성우님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했지만 이제 자신이 단지 육아를 위한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안성우님은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보는 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내가 너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편의를 위한 도우미가 된 것 같아. 이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했고 며느리도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성우님은 그 대화에서 더 이상 아이를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겠다고 말하셨고 대신 원할 때만 도움을 주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후 성우님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동년배들과 바둑을 두고 주말엔 가까운 산을 찾기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는 가끔씩 놀러 오고 그럴 땐 오히려 더 반갑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예전보다 더 할아버지를 따르게 되었고 성우님은 손주에게 그 어떤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성우님의 이야기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모로서 무한히 베푸는 것도 자식으로서 끝없이 기대는 것도 결국엔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과 존중은 서로의 필요를 강요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도 돕는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성우님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 전체를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텅 빈 방, 울리지 않는 전화, 찾아오는 이 없는 주말, 이런 순간들을 마치 외로움과 고립의 상징처럼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고독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독은 누군가와 단절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은 조용한 아침을 맞으며 불안 대신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박재수님은 사람들과의 잦은 만남이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었음을 깨달으셨고, 윤경자님은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이봉란님은 잦은 방문이 오히려 마음의 병을 불러왔고, 이은자님은 사랑하는 손녀와의 관계에서 물러서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안성우님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셨습니다. 이 6분의 경험은 노년의 인간관계가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너무 자주 마주하지 않아도 서로를 깊이 아끼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이며 진짜 평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상처보다는 따뜻함으로 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평온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용기, 누군가의 방문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평화를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삶의 속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아침에 마음이 잔잔해지는 경험,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도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관계, 말 대신 눈빛으로 전해지는 이해, 이 모든 것이 노년기의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그 대답이 예가 되도록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조용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입니다.